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크리TV입니다. 지금 방금 소리 들으셨죠?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더 돋보이고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전기차들의 특징인데,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코나 대비해서 MVH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창문을 닫으면서도 외부와의 소음이 딱 단절되는 걸 좀 방금 느낄 수 있었고, 의도치 않았지만. 그리고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플랫 플로어가 적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소음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오는 진동음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달려가면서 주행 중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MVH 요소들을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을 나가서 자, 가속을 해보는데 가속감은 굉장히 좋아요. 전기차들이 이제 초반 가속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이오닉5 역시도 초반 가속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미션을 줬어요. 공인 정비 4.9를 기록을 하면 소정의 상품을 준다고. 하지만 이런 가속감 안 느껴볼 수 없겠죠. 기념품에 목숨 거는 사람 아니니까. 그리고 일단 아이오닉5는 딱 운전을 시작하면 느낄 수 있는 게, 기존의 경기차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운전의 재미를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스티어링 휠의 직경이 좀 작아서 뭔가 이 조향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빠릿빠릿하고 민첩하고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크가 좋다 보니까 밟으면서 방향을 전환할 때도 훅 튕겨져 나가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조용하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롱레인지의 2륜 모델이죠. 아이오닉5 중에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제공된 시승차는 전부 똑같은 트림의 차량이고요. 지금 이 차량을 가지고 현대에서 계획해둔 그런 시승 코스를 한번 달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다른 컨텐츠를 좀 찍느라고 늦어지는 관계로 코스는 제 멋대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16시 반이기 때문에 얼추 차량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전기차는 극대화된 전비를 보여주죠. 전기 효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운전하는 게 꽤 재밌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되게 걱정하는 부분이 이 DSM,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이 화질, 프레임,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우려했던 부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잘 보이고요. 프레임도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잘 보이고, 지금은 날씨가 맑아서 유리창을 통해서도 이제 바깥쪽이 잘 보이는데,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날이거나 아니면 야간에 더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시야가 사람의 눈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카메라가 더 시인율이 좋기 때문에 그걸 이 안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겨울에 뭐 유리창에 성에가 꼈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아니면 비가 온다거나 비 오는 야간이라거나 뭐 이럴 때 정말 빛을 발할 것 같은 화질과 끊기지 않는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너무 어색하고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리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거 뭐 적응하는데 뭐 별로 어렵지 않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앞차가 좀 애매하게 서서 급정거를 좀 해봤는데 제동력도 괜찮습니다. 원래 사이드 미러가 풍절음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아주 얄쌍하게 빠진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그만큼 풍절음을 적게 해주는 것 같아요. 풍절음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에서 제안해준 뭐 공인 전비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제가 제 멋대로 주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달렸는데 지금 6.6이에요 공인 전비가 4.9거든요 대충 타도 그냥 다 주겠다는 소리 같네요. 그리고 현재 충전되어 있는 양은 47%입니다 47%면 이제 50%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근데 210km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인증받고 429km 간다는 그 차량이니까 봤을 때 3% 더해서 212, 13, 213 정도 잡고 하면은 대충 426에서 뭐 329, 또 그 위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이 아이오닉5나 전기차들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생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자, 지금 회생제동이 1입니다 1단계예요 근데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이걸 넘어서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는 4단계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이페달 모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 하면 갑니다.
엑셀 놓으면 가요. 자, 2단계 얘도 역시 갑니다. 3단계 그래도 가요. 3단계가 기존에 넥소라든가 코나에 들어가 있던 그 회생제동 3단계가 끝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패들 시프트로 마지막 4단계를 하게 되면 아이페달 켜짐이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고 플러스 좌측 하단에 아이페달이라고 또 계속 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볼게요. 안 갑니다. 왜냐면 아이페달 모드는 원페달 모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속 페달만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를 반복을 해도 가다 서다 가다 서다를 반복할 수 있어요. 아이페달 모드입니다. 자, 아이페달 모드 발을 띄잖아요. 바로 감속 들어갑니다. 바로 감속 들어가요. 자, 달립니다. 감속되는 정도가 굉장히 커요. 이 아이페달 모드는 제동이 0을 목표로, 시속 0km를 목표로 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서줍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오닉5를 구매하셔서 직접 운영을 하실 오너분들께서는 이 아이페달 모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아이페달 모드를 몇 킬로 정도에서 놨을 때, 시속 60에서 놨을 때 어느 정도 제동 거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감을 익히시면 브레이크 패드를 갈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이 차 앞차 뒤에서 제동을 할 거예요. 갑자기 끼어듭니다. 여기서 멈춰요. 엑셀 안 밟았어요.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자, 0을 목표로 서줍니다. 갑자기 끼어들었고 제 예상보다 가까운 거리를 제동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먼저 멈춰요. 뒷차가 이 앞차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거리를 띄워놓고서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딱 가속 페달을 조금씩 조정해서 앞으로 가게 되는데, 자, 이 감을 조금만 익히시면 굉장히 전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아이페달 모드였고요. 이 아이페달 모드는 제가 보니까 시내 주행 모드에서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고속도로에서 아이페달 모드를 켜고 가면 주변 차량들에게 민폐일 수 있어요. 이걸 놓자마자 가속 페달을 띄자마자 바로 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제동이 아니라 0을 목표로 들어가는 서서히 밟는 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뒷차에 민폐를 끼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만 사용을 하시는 걸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뒤쪽에 있는 지금 이 캠을 가지고 보시면 이 앞쪽에 비전 루프가 굉장히 광활하게 열려 있을 겁니다. 일부러 조금 바로 앞쪽으로 안 달고 뒤쪽으로 다른 이유는 제 뒤통수를 보여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적용된 비전 루프의 개방감을 보여드리기 위해 적용을 했습니다. 주행하시면서 틈틈이 이쪽으로도 보여드릴 테니까 감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루프 같은 경우에는 비전 루프하고 솔라 루프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솔라 루프를 통해서 충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의 장점이 있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나 함께 타는 사람들의 쾌적함을 위해서라도 이 비전 루프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 차량을 차박 V12과 더불어서 비전 루프 이 두 가지가 차박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꼭 비전 루프를 선택할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오닉5를 사전에 조사했을 때 이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모터와 배터리의 배치 자체를 밸런스에 입각해서 5대5로 잘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주행을 할 때 그게 이제 승차감으로 다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막 급가속을 해도 급제동을 해도 그렇게 막 차량이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게 또 와이드한 데다가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또 코너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차 실내를 봤을 때 이 화이트 베젤이 굉장히 눈에 거슬린다, 이 실내 공간과 좀 동떨어졌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아이폰 유저인데 아이폰 흰색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얀색 스마트폰 같은 느낌이고, 실내 인테리어 색상을 무엇으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계열의 인테리어를 선택했을 때는 사뭇 이질감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좀 밝은 톤으로, 요새 좀 추세가 또 밝은 톤 아니겠습니까? 밝은 톤으로 해줬을 때는 괜찮은 조화를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10km를 주행을 했는데 충전 잔여 비율은 46%, 1% 주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네요. 어떻게 그냥 막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목적지에 왔어요. 이걸 따라서 온 건 아닌데.
지금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공간적인 장점으로 자리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걸 접했을 때 장점은 오케이. 근데 주행할 때 몸이 쏠린다거나 관성이 들어갈 때 지지할 곳이 없다는 단점이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쏠리지가 않아요. 지지할 곳이 없어서 밀린다라는 느낌을 지금 여기까지 주행하면서 한 번도 받질 않았어요. 자, 서스펜션 세팅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도 바로 잡아주는, 넘어갈 때도 부드럽게 충격이 거의 크지가 않습니다. 이 흔들림도 좀 바로 잡아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서스펜션 세팅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그렇게 꿀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드한 것도 아닌데 잔여 진동까지 잡아줍니다. 단단한 스펀지 같은 느낌? 네,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충전에 18분인데 지금 22% 충전에 9분 걸리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10%에서 50%까지 구간이 제일 빠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조금씩 느려져서. 10%부터 50%까지가 가장 빠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충전은 끝났고요. 출발하기 전에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쉬고 계시다가 방금 사갖고 온 테라로서 커피도 좀 마시다가 맛있어. 자,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충전 완료됐다. 그럼 다시 원위치. 안전벨트 매고 출발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오늘 이 아이오닉 5를 도로로 나와서 많은 분들을 보고 있는데 남녀노소 안 가리고 이렇게까지 쳐다보는 차량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진짜 남녀노소 가리질 않아요. 남녀노소 안 가리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뭐랄까 조금 민망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관종은 뭔가 저도 모르게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뿌듯함, 관종의 삶, 뭐 이런 거를 이 아이오닉 5에 들어오시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머니들 다 쳐다보세요. 굉장히 차량에 관심이 많으신 것처럼 저 학생도 쳐다보고요. 심지어 비둘기도 굉장히 늦게 비킵니다. 쳐다보느라고. 지금 70%에서 316km를 갈 수 있다고 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외부 온도가 29도예요. 29도면 7도로 맞춰서 3단계 틀면은 278로 떨어집니다. 1단으로 줄였다. 294km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 다시 끈다. 그럼 다시 316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계산을 하는 거죠. 뭔가 일정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확한 비율을 제가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뭐 히터라든가 에어컨, 이 공조 시스템을 작동을 시킬 때 어느 정도 비율로 차감이 되는 거죠. 왜냐면 솔직하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을 할 운전자들이 이 여기 나와 있는 주행 가는 거리를 보고 이걸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달아버리고 목적지까지 못 가게 되면 요거는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서 특정한 비율로 감안을 해서 줄여줍니다. 주행 가는 거리를.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사전 계약한 분들의 우려, 그리고 지금 뭐 주행 가는 거리가 발표된 다음에 뭐 이탈을 해야 되느냐, 뭐 다른 차를 사야 되느냐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일단은 뭐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생산 일정에 차질이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4월 달에 국내용으로 한 대략 1300에서 1500대 생산 계획이 잡혀 있고요. 내수용으로 대략 3000에서 3500대가 이제 5월 한 달 동안 생산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반도체가 잘 수급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금방 또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 갑자기 막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들어올 계획이 있던 게 무산되기도 하고 지금 좀 그런 상황이랍니다. 반도체 쪽이.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3000대, 3500대 정도 만들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게 다달이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거예요. 보조금을 받냐 못 받냐, 대체 언제 출고가 돼서 보조금을 받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달이 그 정도의 생산량이라고 한다면 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 계약이 뭐 4만 대가 넘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애초에 그냥 계약도 안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에게는 이게 희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도심에서만 타고 뭐 이렇게 장거리 많이 안 뛰시는 분들에 한해서 봤을 때 이제 회사에서 집에서 짬짬이 충전을 하셨을 때도 충분히 생활 가능한, 주행 가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주행 가는 거리가 발표된 뒤로 이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려보시면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 주행 가는 거리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직까지도 저조차도, 그리고 저희 와이프조차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이오닉 5만이 아니죠. 전기차 과연 화재로부터 안전한가? 이게 굉장히 아직까지도 분명히 뭐 이제 나아졌다고 하니까, 그런 발표를 들었으니까 얘네가 거짓말을 하겠어? 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기 심연에서 이미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되게 안 좋게 얘기하셨던 그런 분이 있어요. 유튜버 분이신데, 그분이 분명히 얘기하길 코나는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커버가 없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더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배터리 커버가 추가가 됐고 또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전기차 시대를 열어준 선두 역할에 있는 아이오닉 5를 시승을 해볼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했던 차량이고요. 여기서 시승은 마무리가 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승차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차박 관련 컨텐츠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인딩 컨텐츠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주행을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드라이빙에 대한 재미가 기존의 전기차에선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딩 코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 1열을 또 밀어놓고 이렇게 광활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얘를 접어볼게요. 자, 접은 후에는 이렇게 되고요. 반대쪽도 접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이 공간이 그렇게 많이 넓진 않아요. 성인 남성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167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공간이 167 정도인데 성인 남성이 눕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 자, 이 공간인데 이게 늘어나요. 자, 이 공간이 늘어납니다.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늘어나면 대략 17에서 18cm가 늘어나요. 엄청나죠? 지금 손이 이만큼 들어가는 건데, 아이오닉 5의 숨은 차박 공간. 자, 이 공간입니다. 자,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폴딩을 한 상태에서도 슬라이딩이 가능해요. 전동으로. 자, 이 전동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대략 17에서 18cm가량 띄어서 총 길이, 바닥 면적, 폴딩한 이 면적이 총 한 180cm까지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죠.